안녕하세요. 일하다 디자인 최지웅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위치한 70평 규모의 특별한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갤러리 같은 강렬함과 따뜻한 우드톤의 아늑함, 한 집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게 하고 계단 아래 숨겨진 공간까지 활용한 특별한 디자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집은 1층과 2층 각각 35평으로 나눠져 있으며 1층에는 사장님 부부께서 2층에는 따님 가족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각 층은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디자인되었는데요. 또한 높은 층고와 선적인 디자인 요소로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한 이 주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전실입니다. 이곳 전실은 마당에서 이어지는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극대화한 공간입니다. 보통 전실은 단순 수납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이곳은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좌측에는 타일로 마감한 벽면과 스팟 조명으로 우리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작품들을 걸어서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전실을 지나 유리 중문을 열면 현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겸비한 공간입니다. 시야를 좀 적당히 차단하면서 답답하지 않도록 이쪽에 이런 식으로 거실에서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모루 유리 파티션을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거실에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을 띄워서 간접 조명을 추가해서 마치 오브제처럼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우측에는 현관 벤치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갤러리 복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신발장과 톤앤 매너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흑경을 사용하여서 모루 유리의 선적인 요소가 연장되도록 연출하여서 이 공간을 시각적으로도 넓고 풍부하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전실과 현관에서 이어지던 갤러리 같은 분위기가 거실에서 밝아졌다가 주방을 들어오면서 다시 어두운 톤으로 공간이 전환됩니다. 주방을 독립된 공간처럼 느끼게 하면서도 선적인 요소와 디테일을 활용하여서 감각적으로 완성한 공간입니다. 천장에는 루바를 적용하여서 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는데요. 이 루버는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멋있지만 조명을 루버 사이사이에 넣어주면서 조명 디자인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분위기를 은은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방은 집의 평수에 비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양옆의 벽은 내력벽이라서 철거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아일랜드를 길게 뽑지 못해 난감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발휘한 아이디어는 바로 착시효과입니다. 이 아일랜드와 연결된 공간에 같은 소재로 세라믹 오브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위에 흑경을 설치하여서 마치 아일랜드가 한 덩어리처럼 쭉 길게 이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어도 이렇게 디자인하면 시각적으로도 깊이감과 개방감을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홈바를 설치하였는데요. 홈바 공간의 창은 환기를 위해서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보통 이 위치에 있는 창은 크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창이 위에까지 올라가 있게 되면 아일랜드의 뒤에 있는 키 큰 장의 이미지가 많이 해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플랫형 도어를 설치하여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환기를 위해서는 여실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서 키 큰 장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아일랜드 앞쪽으로 테이블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테이블 공간 옆에 제가 대면 주방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보조 주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좀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고 이쪽 공간에 보조 주방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도어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방의 사이즈 때문에 이 키 큰 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보조 주방 안쪽에는 키 큰 장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간단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가스 그리고 세탁기까지 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쪽 공간을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고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주방은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1층 욕실입니다. 이 공간은 간살 도어로 디자인하였는데요. 이 문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 이렇게 건식 화장실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구조 변경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먼저 기존의 욕실 구조를 건식 화장실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건식 화장실은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분리해서 샤워 중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도 효율적인 동선을 자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곳에는 일반 욕조 대신에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히 설계된 조전 욕조가 있습니다. 보통의 욕조는 이 단을 바깥으로 두지만 여기에는 단을 안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고객님께서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 족욕이 가능하면서도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쪽에서는 샤워용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툭 튀어나오는 선반보다는 타일의 디자인을 통일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안쪽으로 제작하였고, 미관상 샤워용품들이 디자인의 통일성을 해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안 보일 수 있는 방향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층고와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또 마당이 있는 주택이어서 이렇게 사시사철 조금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층고인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층고가 2300 정도인데 반해 여기는 2700 정도 나오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요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실 공간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최대한 심플하게 배치하고 창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여기엔 TV는 반매립으로 설치하였고요. 이렇게 사운드바를 올릴 수 있는 선반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는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은 히든도어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이 집의 메인 뷰입니다. 방금 제가 거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택의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이쪽 공간에 배치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층고의 공간을 디자인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높이는 2300이기 때문에 거기에 3m 정도의 아일랜드가 들어가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반면에 여기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3m 정도 되는 아일랜드는 오히려 짧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층고가 좀 더 높아 보일 수 있게끔 가로의 배치보다는 세로의 배치를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이 현관 공간에 좀 더 얇고 긴 파티션을 설치하여서 층고가 더 높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위에 있는 비움 공간 때문에 층고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도 모루 유리를 사용하였고요. 좌측에 보이는 도어 같은 경우도 간살 도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천장에 루버를 설치하여서 이 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처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보았을 때 이 집의 진가를 보실 수 있게끔 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단순히 층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공간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계단은 집성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집성목은 나무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한 뒤 접합해서 만든 목재입니다. 원목의 질감과 무늬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원목보다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죠. 덕분에 견고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계단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아래쪽에는 발목 조명을 설치하였는데요.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실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계단 아래쪽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뿜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계단 아래 공간입니다. 계단 아래 공간은 기존에는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저희는 벽을 제작하고 가구 도어를 달아서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 옆에 창고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팬트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하여서 미적으로도 깔끔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처럼 계단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담은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곳은 2층 공간입니다. 1층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1층이 갤러리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다면 2층은 따뜻하고 포근한 우드톤으로 가족의 아늑한 시간을 위한 공간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입구에는 간살도어 중문을 설치하였는데요. 이 도어는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로선을 활용하여서 공간의 깊이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더하는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거실의 마그네틱 조명은 쭉 뻗은 디자인으로 공간이 더 깊고 넓어 보이도록 시각적인 확장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마그네틱 조명은 소파에 앉았을 때 양쪽으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어서 어느 자리에서도 시각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은 기존의 박공형으로 되어 있던 천장이었습니다. 박공형이란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의 세모 형태의 지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라인과 평천장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 집이 갖고 있는 장점인 이 박공형 지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 만나는 지점을 라운드로 부드럽게 처리하여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과 동시에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형태의 라운드를 디자인하면서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이 주택의 오리지널리티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층의 경우는 주방은 없지만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홈바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밝은 우드톤의 분위기에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칠 수가 있어서 냉장고는 이쪽으로 빌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냉장고를 숨겨드리면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게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은 테이블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테이블이 위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서 간단한 식사나 차 한 잔을 즐기실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 디자인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2층 공용 공간 한쪽은 내력벽과 벽 라인이 맞지 않아서 어색하게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화장실의 옆쪽 벽을 만들어 드려서 이 라인을 균일하게 맞춘 다음에 오픈 선반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T별에서부터 이어지는 벽면에 라인을 잡아줌과 동시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선반을 넣어서 이 밀도감을 올려서 이 공간이 심심하지 않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0평 단독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아파트와는 또 다른 단독주택만의 매력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어요. 1층은 마치 갤러리 같은 강렬한 색감과 대비가 돋보였고 2층은 따뜻한 우드톤으로 아늑함을 살리면서 각 층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공간의 높은 층고를 강조하는 선적인 디자인과 좁은 공간을 또 넓어 보이게 하는 디테일, 그리고 고객님의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이었습니다. 이 넓은 평수에 비해서 한계가 많았던 현장이었지만 좋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현장도 꼼꼼하게 마무리해준 이소영 디자이너와 김준현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특별한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